안녕하세요. 7월 5일 금요일 벌써 첫 주에 주말이 왔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주말도 행복해요. 주말은 또 통치구조 아시죠? 통치구조까지 봐야 되시는 분들은 주말도 또 보겠습니다. 만약에 통치구조가 필요 없으신 분들이라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금요일 그러면 마무리 정리 잘 하시고요. 통치구조 넘어가기 전이라면 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7월 5일 금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갑니다. 따라오세요. 자, 24년도 국회지 8급 문제. 자, 기본권, 인간의 존엄가치, 일반적 인격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또 이제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짜잔 보겠습니다. 자, 10조. 자, 일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 그러고 나서 후단에 행복을 추구합니다. 추구권이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여기 어디에도 기본권이라는 권리라는 말이 없어요. 인간의 존엄 가치는 한마디로, 자, 궁극의 목적, 목표. 그러니까 헌법을 만든 궁극의 목적이 아닐까요? 목적, 가치. 이로써 또는 목적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리, 질서, 제도, 정신, 자, 그다음에 영토조항 이런 데서는 구체적 권리나 기본권성이 또는 기본권이 직접 도출되지 않습니다.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 이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원리나 질서, 제도는요, 구체적 내용을 하는 게 아니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통치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결단에는 구체적 실천적 내용이 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질서, 제도에서는 자, 이런 실천적, 구체적 권리성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무슨 뜻인데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데요? 이걸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자, 침해 대상이 되는 대상으로서 기본권이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헌법소원 이걸 침해됐다고 헌법소원 못해요. 또 그렇다 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하거나 또는 헌법소원에서 뭘 한다? 대상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건 돼요. 기준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으로서 직접 기본권을 침해됐어요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넌 기본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자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히 원리 질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권성도 갖는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대상 헌법소원의 대상 기본권이 대상이 인정되고요. 그러니까 자 헌법소원 이걸 침해를 이유로 인간의 존엄가치를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도 하고 일단 헌법소원을 판단할 때 또는 위헌법률 심판을 판단할 때 그 법률이 자잘못 또는 국가 공권력 행사의 행사 불행사가 자잘못 판단할 때 기준이 된다라는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행보추구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다음에 나머지 포괄적 기본권이고 뭐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일반적 기본권 이건 다 아시잖아요. 특히 행복추구권 같은 경우는 또 추상적 기본권의 대명사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나온 거죠. 또 거기다가 이거 8차 개헌 5공화국 때 5차 개헌 3공화국 때 처음 유입됐고요. 기본적으로 이만큼만 다 아실 거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가치 인간은 자 여기는 살아있는 걸 전제로 해서 또 이게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고요. 살아있는 걸 전제로 해서 인간은 사회적 인간상을 전제로 해서 이런 말을 해야죠. 살아있는 또는 사회적 인간상을 전제로 해서 존엄이니까 남한테 꼭두각시 조종을 당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존엄에서 뭐 한다? 꼭두각시 조정 안 달라면 자기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결정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도 있다는 거죠. 요거까지 하셔야 온전히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가치라고 했으니까 가치는 사회적 평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인격권이 도출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행복추구권이 탁 붙으니까 넌 뭐야? 라고 했더니 행복을 추구하는 추구의 포인트가 있는데 열심히 추구하는 거니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은 이제 이쪽으로 쭉 넘어가 버리고요. 자 마찬가지예요. 요거요. 인격권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주권이 함께 이런 말을 쓴다는 거야. 함께 이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적에, 그러니까 판례를 읽을 적에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행복주권은 보통 다른 개별 기본권이 있을 때는 별도로 검토를 안 합니다. 하지만 요 인격권을 논의할 때는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관련해서는 인간의 존엄 가치와 행복주권을 함께 논의하기 때문에 인격권을 얘기할 때는 행복주권이 함께 나올 때가 있어요. 인격권 중에 또 이거 아시죠? 사생활과 관련된 인격권은 17조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사생활과 관련된 인격권은 요거는 더 이상 이제 여기 없고요. 요거는 이제 이사 나갔어요. 이제 어디로 퉁 해갖고 17조로 퉁을 나갔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인격권 나오면 이거는 단순히 인간으로서만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법인도 당연히 인간도 당연히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인격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도 성질상 반하지 않는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 말고요. 법인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인격권 그러면 법인 중에서도 여러분 시험에 좀 많이 나온 거 있잖아. 사죄 광고, 사과 방송, 그다음에 법 위반 사실 공표. 물론 법 위반 사실 공표 사건은 인격권이라고 안 하고 명예권 또는 무죄 추정권 요게 문제된, 그래서 침해를 인정한 판례지만 그래도 명예권 자체가 인격권의 일종이야. 왜? 인격권은 그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명예, 그 다음에 초상, 성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말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체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도 인격권, 하지만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 밖에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따로 정리를. 자, 이 정도 정리를 하셨으니까 이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1번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예라는 것은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평가, 가치평가. 따라서 단순히 주관적 내면적 너만의 그런 명예 감정은 들어가지 않는 거 당연하죠. 객관적 가치평가. 아주 옳은 지문. 자, 2번 외부의 민사재판 출정할 때 운동화 착용을 해달라는 수용자의 신청에 대해서 불어. 왜? 옛날에 끈있는 운동화 아무래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도주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었다라고 했던 판례. 3번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 신상 정보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 요거 조심하셔야죠. 이거 대법원 판례예요. 인맥지수는 사생활 침해, 요거 인정됐다. 하지만 성공한 또는 비율이라든지 또는 이 사람의 전문적 지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민에게 제공돼서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한 판례에서 인맥지수는 사생활 인격권 침해한다. 맞아요. 하지만 성공 비율이라든지 또는 전문 분야, 이거 국민을 위해서 오히려 고마운 거 아닌가요? 4번 장대 가족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돌출된다. 이게 뭐 알 권리는 아니에요. 알 권리 국가 대 국민. 여기는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알 권리. 이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인격권 맞습니다. 자, 5번 법인은 그 성질상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 명예 주체가 될 수 없다. 너무 쉬웠어요. 예,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점점 실력이 늘어날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이거 아는데 나도 정리했었는데 이런 내용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의 실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유지하고 계속되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합격하는 그날까지 같이 갑시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정일영이었습니다.